자,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입니다. 악기상. 악은 좋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좋지 않다. 즉, 날씨 상태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 기상을 악기상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날씨를 얘기하겠죠. 자, 이런 날씨,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런 좋지 않은 날씨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내구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이런 거 우리가 내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둥과 번개. 를 동반한 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이러한 비를 우리가 뇌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내구는 어떠한 구름에서 주로 발생하냐면 정란에서 이러한 내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란은 즉 내우가 발생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군 단계. 공기가 상승해서 수직으로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단계죠. 즉 상승기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군 단계에서 넘어가는 두 번째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성숙 단계입니다. 바로 이 성숙 단계에서 뇌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 그래서 공기가 위로 올라갔던 공기가 중력에 의해 내려오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많이 부딪히겠죠? 그런 상태, 바로 그런 많이 부딪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천둥과 번개 그리고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숙 단계가 바로 내우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라지는 단계죠. 소멸 단계. 이제 사라지는 단계. 소멸 단계에서는 이제 하강 기류만 존재한다. 다 내려가서 대기 중에 있었던 구름 안에 있었던 수증기가 비가 돼서 다 내려가면서 더 이상 이제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소멸 단계다. 내부력이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저분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천둥과 번개와 비를 동반한 이러한 단계는 두 번째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존재하는 성숙 단계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좋지 않은 기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불안정한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승 기류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층이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가 소나기성 과목입니다. 소나기성 감으고요. 요 구름이 이 정란운이 어디에서 생길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국지성 호우 또는 게릴라성 호우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7월달, 8월달 되니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그래서 이 한랭연선 뒷면에서도 정란운이 발생해서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우인가요? 예, 내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성 비가 온다. 그러면 그 전체를 그냥 내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선에서도 저희 장마전선에 의해서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마전선에서도 장마가 올 때
천둥과 번개와 뭐 강한 비가 내려요. 내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정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천둥과 번개 그리고 강한 비를 동반하면 내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국지적으로 관련된 수도 발생할 수 있고 전선에 한랭전선 뒷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장마전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내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우박. 자, 우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결정, 얼음 알갱이죠. 우박은 얼음 알갱이. 얼음 알갱이가 지표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박 역시, 이 우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구름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대부분 정란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정란운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란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위로 솟아오른 이러한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의 온도는 올라가니 내려가니? 기온 내려가죠? 따라서 이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구름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면 이 구름의 높이에 따라서 온도차가 생깁니다. 알겠어요? 온도차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0도씨와 마이너스 40도씨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도씨, 그럼 여기가 0도씨라는 거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0도씨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0도씨와 마이너스 40도 사이다. 그리고 요 위는 마이너스 40도가 낮아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요 구름 안에 존재하는 이 수증기는 물방울들은 어떻게 존재하냐, 물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0도씨 이하에서는 이렇게 0도씨보다 온도가 높으면 물방울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물방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 40도, 마이너스 40도보다 더 온도가 낮으면 얘는 얼음 알갱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얼음 알갱이를 우리가 한자로 빙정이라고 불러요. 빙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0도씨보다 온도가 높으면 물방울로, 마이너스 40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얼음 알갱이로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0도씨와 마이너스 40도 사이에서는 물방울도 존재하지만 얼음 알갱이도 같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해요. 선생님 0도씨보다 낮은데 왜 물방울로 존재합니까? 자연에서는 우리가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서는 0도씨 이하면 얼음으로 되지만 실제로 바로 얼음이 되지 않고 얼음이 그렇잖아. 얼음이 이렇게 냉동실에서 얼음이 얼 때 보면 이렇게 얼음이 얼면 이게 한꺼번에 확 얼어? 아니면 천천히 주변부터 얼어서 들어가? 천천히 주변부터 얼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은 얼음이 되기 직전의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만져보면 차갑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얼음 상태는 아닌데 그런 게 자연에서 요 상태에서 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래서 요 물방울을 뭐라고 그러냐면 심하게 냉각됐네. 그래서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0도와 마이너스 40에서 도시에서는 과냉각 물방울과 요 얼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 과냉각 물방울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냉각이 과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얼음이 돼야 되는데 얼음이 되기 직전에 상태인 물방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과냉각 물방울에서는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일어나. 이 상태에서는 과냉각 목표에는 증발이 일어나고 요 얼음알갱이 빙정에서는 요 증발된 수증기가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표현했죠? 네. 관행각 물방울에서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관행각 물방울 상태에서 증발했던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습니다. 여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즉 빙정이 달라붙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빙정 얼음알갱이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 지표가 이렇게 쓰면 이 얼음알갱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때 주변이 얼음알갱이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주변 온도가 더 높아. 즉 여름철 같이 더 높아. 그럼 이 얼음알갱이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겠어? 다시 녹겠죠. 녹아서 비를 맞는 겁니다. 그게 비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철이 아니라 봄철 또는 가을처럼 이 얼음알갱이를 녹일 정도의 온도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서 얼음알갱이가 떨어지겠죠.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우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비를 맞으면 여러분 비를 맞고 우산 없이 갑자기 비 맞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집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몸이 어떻게 돼? 으스스 춥죠. 으스스 떨리죠. 그래서 샤워해야 된다고 따뜻한 물로 가서 녹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온대지방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이렇게 내리는 비입니다. 사실 더 내려가면 G2 내용인데 얼음알갱이가 성장해서 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의 생성 원인 조건에서 얼음알갱이가 생성되는 그런 비라고 얘기하거든요.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대지방이나 한대지방에서 내리는 비의 원인이에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방학 때 동남아라든지 지금 우기니까 건기 때 말고 우기 때 동남아라든지 이런 좀 열대지방에 가서 비를 맞으면 우리나라에서 맞는 비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를 맞아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막 덜덜 떨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여름방학 때는 비를 맞아본 스콜이라는 거, 좀 비를 맞아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엄청나게 많이 맞으면 춥겠지만, 덜덜 떨리겠지만 어느 정도 맞으면 그렇게 춥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왜 그러냐? 거기 있는 비의 내에는 구름 안에는 빙정이 없어요. 얼음알갱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물방울과 물방울이 서로 이렇게 결합해서 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병합설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G2 가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G1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입니다. 반행각된 물방울이 증발하고 증발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 빙정이 성장하면서 밑으로 떨어져.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질 때 녹으면 비, 녹지 않으면 우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은 주로 봄 또는 가을철에 좀 더 많이 이렇게 내릴 때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박이 많이 내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봄 또는 가을철에 좀 많이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리다가 상승기류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 우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즉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얘가 더 큰 얼음알갱이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우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우박은 언제 주로 발생하냐면 초여름이나 가을철 이때, 그러니까 봄철 끝물이나 가을철 이때,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박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우박이 이제 만약에 농작물 수확할 시기에 떨어지게 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하게 되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온실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면 시설물 피해도 입히고 운 없으면 외국에서 그 사례로 보면 막 수박만한 우박도 있거든, 얼음알갱이도 있거든요. 근데
맞으면 어떻게 했어? 아파요. 아파요.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지. F는 뭐야? MA니까. 뭐가 큰 거야? 가속도가 큰 거 위에 보면, 그죠? 요거는 뭔데? 우리가 이 힘은 또 뭐야? 미치 에너지니까 뭐야? mg h잖아, 그죠? h가 높잖아. 높은 곳에 떨어지는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뭐 문사는 없지만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던지지 말라라고 하잖아. 왜? 옥상에서. 왜? 몰라. 근데 틀렸어? 나 우리 틀려면 죄송한데 물어봐. 난 그거 말고. 그래서 시간 난 잘 몰라. 아무튼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관지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국지성 호우입니다. 국지성 호우. 국지가 뭐야? 간. 좁은 지역이죠. 좁은 지역에서 내리는 호우, 소날두, 소나기라는 겁니다. 소나기. 그 호우가 호우 거리는 거야. 소날두가 맨날 호우 거리는 게 내가 홀폭탄을 맞았다. 국지성 호우. 좁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비를 우리가 국지성 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집중 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국지성 호우를 되면 아무비나 국지성 호우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1시간에 30mm 이상 시간당 30mm 이상 시간당 30mm 이상이 되면 역시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0mm 이상 이거 시간당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1일당 80mm 이상 오면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00mm가 온다. 1년에 어느 지역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0mm가 와. 그럼 하루에 10%면은 그 강수량이 10%면 얼마야? 100mm잖아. 그래서 하루에 100mm 이상 비가 온다. 어느 지역에. 그러면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국지성 호우는 뭐 언제 주로 나타나면 장마전선을 타고 장마철에 오고요. 그 다음에 태풍 올 때 오고요. 뭐 이럴 때 오겠죠. 장마철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 이럴 때 이제 많은 비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태풍 장마철은 지났으니까 태풍을 맞이할 텐데 이제 태풍이 비와 바람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늘전선을 통과할 때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날렸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국지성 호우야 아니야? 호우입니다. 집중호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피해 정도는 산사태라든지 산이 미끄러 내리는 겁니다. 산사태라고 하고 또 뭐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가옥이 사라진다든지 농경지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또는 뭐 인명피해를 입히다든지 이런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런 거 우리가 국지성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 내우, 우박, 그 다음에 국지성호우를 얘기하는데 다 공통적으로는 뭐 다 뒤에 또 하나 더 있겠지만 불안정한 대기의 상태, 상승 기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